몽테뉴의 수상록, 리셀드 몽테뉴.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꿈과 사색을 위해 JJ 꿈책방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몽테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상록이란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란 뜻입니다. 이런 문학을 수필 또는 에세이라고 합니다. 몽테뉴는 현대 수필 에세이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테뉴는 성을 소유하고 있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가르치고 많은 여행을 보내 견문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몽테뉴는 법률을 공부해 시장직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본인 소유의 성에 들어가 본인의 경험을 글로 쓰는데 여생을 보냈습니다. 여행하고 글 쓰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부러운 인생이네요. 자, 그럼 이제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읽을 만한 부분을 소개할까요?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훌륭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죽음 따위는 자연에게 맡기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자연의 행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 쾌락이다. 정신으로 하여금 육체적 쾌락에 관계하여 그것을 맛보게 해야 한다. 동시에 절제로서 그 육체적 쾌락을 보다 쾌적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 우리에게 원한을 품어 언제라도 복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굴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동정과 연민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대담하고 의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때로는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전쟁에서 장수가 패할 것이 예상되자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 어제 그대의 아들과 친족들을 모두 익사시킨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나보다 하루만큼 더 행복하다. 참된 목표가 없으면 영혼은 그 열정을 그릇된 목표에 쏟는다. 원숭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은 적당한 대상이 없을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와 같이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해 무엇인가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부딪힐 대상을 얻기 위해 옳건 그르건 비난하지 않는가? 그대는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사물에 대해 화를 내지 말라. 사물은 분노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행위는 의도에 의해 판단된다. 스스로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투를 피하는 것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밖에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전법이다. 인간은 사물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 그가 가지는 견해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즉, 운명은 소재를 부여할 뿐이며 그 소재의 행태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죽음은 오직 마음에 의해서만 느껴질 뿐이다. 죽음은 한순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죽음 그 자체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출한 비용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부여해 주듯이 원하는 덕에 고통은 신앙에 그리고 쓰디쓴 맛은 약의 가치를 부여해 준다. 운명은 유리와도 같아 빛이 날수록 깨지기 쉽다. 가난이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과 빈곤은 부유와 함께 어울려 있을 때보다 빈곤만 있을 때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는 소득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알뜰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탐욕이 없는 것도 일종의 재산이며 물건을 사고자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수입이다. 전투에서 온 몸의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병사는 다음날 다시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적군에 대해 공포심을 품고 있는 병사는 적을 정면으로 볼 수조차 없다. 어느 누구도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그때는 우리들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자는 삶 또한 가르치는 자이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죽음이 언제 찾아오든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30명의 폭군들이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자연이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소 라고 대답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강한 상상은 실제의 사건을 만들어낸다. 결혼, 증여, 유언, 매매 등 가정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법률들,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물어보아야만 그 해석과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는 법률들의
복종해야만 하는 것보다 더 괴이한 일이 어디 있는가? 공기가 나팔의 좁은 관 속에 밀어넣어졌을 때보다 나올 때 날카롭고 강한 소리가 하듯이 사상도시의 운율이라는 틀 속에 압축되어 있을 때 더욱 격렬하고 힘차게 튀어나오며 그만큼 더 생생한 감동을 준다. 그의 작품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제거한다면 흰 종이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오직 나의 생각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글을 쓴다. 교사 혼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에게 생각하고 말할 기회를 주고 그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 교사가 학생이 걷는 속도를 판단하여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느린 걸음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의혹을 푸는 것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기쁘게 한다. 꿀벌들은 이 꽃 저 꽃에서 꽃의 정수를 훔쳐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 자신의 것인 꿀로 변화시킨다. 학생의 교육도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의 정신을 굳세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의 근육 또한 강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인내심에 있어 운동선수들이 철학자들과 맞먹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체가 강하기 때문이다. 힘든 노동을 견디어내는 훈련은 고통을 견디어내는 훈련이다. 지금 시작하라. 올바르게 살기를 미루는 사람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강물이 모두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덕의 수단은 노력이 아니라 절제이다. 본연의 고유한 덕의 의무는 그런 행복들을 절제 있게 즐길 줄 아는 것이며 그런 행복들을 잃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젊은이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벌을 줌으로써 그들을 그릇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훌륭한 생각들을 가득 지니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에게는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을 듣고 난다. 자신의 내부에서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말을 꾸며내려고 할 때 더듬거리는 꼴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그들이 분만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생하고 분명한 생각을 지닌 사람은 벙어리일 경우 손짓만으로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물을 완전히 파악하면 말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충분히 베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베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현명한 위정자들은 엄숙한 종교의식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나 오락의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을 보다 단결시킴으로써 그들 사이에 친교와 우애를 증진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저울의 눈금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영혼은 명백한 진실 쪽으로 기울어진다. 영혼이 공허할수록 그리고 영혼의 평형력이 적을수록 그 영혼은 설득에 쉽게 설득당한다. 강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강을 보게 되면 바다라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입법자는 정의보다 우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법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다. 교제의 최종적인 완성은 이러한 우정이다. 화살을 쏘아 표적을 넘기는 사람은 표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표적에서 빗나간 것이다. 상속자의 눈물은 가면 뒤에 감춰진 웃음이다. 행복은 사고가 아니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근심을 제거해주는 것은 넓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별장이 아니라 이성과 지혜이다.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 조금도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소크라테스는 당연한 일이지. 여행하는 동안 줄곧 자기 자신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먼저 영혼으로부터 그것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짐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짓누른다. 그것은 배 안에 있는 짐이 고정되어 있을수록 그만큼 방해가 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군중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교적 본능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 되며 자신을 격리시킨 다음 다시 우리 자신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고독 속에서 그대 자신이 군중이 되어라. 덕은 규칙이나 말이나 행위가 없어도 자신으로 만족한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른은 선을 행해야 하며 노인은 시민이나 군인으로서의 의무로부터 은퇴하여 어떤 일에도 얽매임 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문 중에는 가시초성이의 무익한 학문들이 있다. 그 대부분은 바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죽음을 규정할 수 있도록 충고해주는 책들을 좋아한다. 늙은이여,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쓰레기들을 긁어 모으는가? 어찌하여 당신은 포장된 상태의 인간을 판단하는가?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며 그의 가치를 올바로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들은 모두 숨기고 있다.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은 칼집의 가치가 아니라 칼의 가치이다. 그대는 왜 그 사람을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구두의 뒤축까지 그의 키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 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 그 사물은 선이 된다. 지나치게 강렬한 사랑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잃게 하며 사랑에 실증나게 한다. 지나치게 달콤한 음식이 위장을 해치듯이 합창대의 소년들이 음악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음악에 대한 포만은 오히려 음악을 실증나게 한다. 가장 훌륭한 나라의 상태라는 모든 것들이 평등하되 우월이 덕에 의해 열등이 악덕에 의해 측정되는 상태라고 한다. 사람은 성격이 그의 운명을 만든다. 한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를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노만큼 판단의 정확성을 감소시키는 감정은 없다. 욕망은 수중에 있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쫓아다닌다. 무엇인가를 금지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 자물쇠로 잠가둔 곳은 도둑을 불러들인다. 열려있는 곳은 도둑이 지나쳐버린다.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생존 기간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준비를 해야 하며 노인은 그 열매를 즐겨야 한다. 공부와 욕망은 때로 노년의 맛을 지녀야 한다. 한쪽 발은 무덤 속에 있는데 우리의 욕망과 추구는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간을 참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로 그의 일상적인 행위를 살피고 일상생활에서의 그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분노에 맞장구를 쳐서 화를 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분노, 다른 무기들은 우리가 움직이지만 이 무기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손이 이 무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애도의 슬픔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큰 소리로 통곡한다. 건강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죽은 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여자는 거의 없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법칙은 살고 싶을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한 사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영혼이란 다양성과 적응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영혼이다. 그는 어떤 일에도 잘 적응하는 유연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직 그 일만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할 정도였다. 우정이란 무리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한 쌍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생각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오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되어버린다면 차라리 학교에 가서 학식을 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젊어서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했었다. 그 다음에는 현명해지기 위해서 공부했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즐거움을 위해 할 뿐이다. 결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지 않는다. 영혼이 책을 통한 기쁨으로 단련되는 동안 육신은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자신에 대해 말하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말은 사람들에 의해 신용되지만 스스로를 칭찬하는 말을 신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고대의 한 검은고 연주자는 제자들로 하여금 불협화음과 정확치 못한 박자를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 앞집에 살고 있는 실력이 형편없는 검은고 연주자에게 보내어 그의 연주를 듣게 했다고 한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훌륭한 본보기에 의해서보다는 나쁜 본보기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는다. 나와 반대되는 견해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견해가 나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약한 적을 상대하여 이기는 것보다는 강한 적과 경론을 벌이다. 적의 올바른 이론에 항복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이기는 승리를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적에게 당신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큰 승리가 또 있겠는가? 당신의 재현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즉, 토론을 할 때 당신의 논법과 그것을 전개하는 태도가 질서정연하다면
반드시 우세를 차지하여 이기게 될 것이다. 진리는 심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식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누구든 진실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논리 정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비뚤어진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격 자체의 혈안보다는 그런 성격이 남을 판단하는 데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내가 어떤 사물을 불건전하게 보는 것은 나 자신이 불건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한 외과의가 아무리 의술 경험을 많이 쌓았더라도 병을 더욱 잘 진단하고 수술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그의 경험은 수술 환자를 치료한 실적에 첨가될 수 없다. 따라서 여행을 많이 하거나 무슨 일에 대해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으며 그로 인해 인품이 나아지고 사람들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일의 계획을 꾸미는 것은 나 자신의 일이지만 일의 진행은 운명에 달린 것이다.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가르쳐주라. 상전이 자기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상전을 과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선행을 보답할 수 있는 정도일 때에만 유쾌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선행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불쾌할 수도 있다. 보답할 수 없음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보답해 주어야 할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대에게 부채를 다 갚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공적인 일은 운명에 의해 좌우되며 사적인 일은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몽테뉴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형태로 표현했다. 상대적 진리의 한계를 지각하고 그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으면서 글도 좋았지만 솔직히 그의 삶이 더 부러웠어요.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 많은 교육을 받고 평생을 여행과 글을 쓰면서 사는 인생.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글을 쓰거나 철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다고 하잖아요. 몽테뉴도 마찬가지로 말 못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하네요.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많고 이 사회에 미개발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